간밤에 열린 글로벌 증시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미국 시장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예,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슈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다시 올라간 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월마트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큰 폭으로 빠진 점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예상치하고 크게 오차가 났던 것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생각을 해보면 예상치 대비 5% 안쪽에서 차이가 난 거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만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나온 내용들, 온라인 매출이 좀 감소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실적 전망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상황과 맞물리면서 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적이 향후에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월마트의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월마트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 소비 관련주죠. 우리가 보통 마트 가서 소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런 어떤 소비 관련주의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경기의 둔화 이런 쪽으로 또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미증시가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간 것은 결과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경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월마트의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월마트가 10포인트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증시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또다시 2.9%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심리가 또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날 이제 단기 국채가 발행이 됐거든요. 단기 국채 발행이 됐는데 국채 금리가 또 높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장기 국채 금리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미국의 금리 추이와 증시의 상관관계를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2.9%를 넘어갈 때 시장이 또 주춤거리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2.91 부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2.89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금리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FOMC 의사공개 앞두고 금리가 또 불안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증시가 좀 올라가는데 애를 먹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업종도 또 있었는데요. 이날 강세를 보였던 것은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미국에서의 어떤 또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그러니까 가상화폐 채굴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반도체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쉽게 반도체 호황 사이클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면서 반도체주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주는 최근에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트레이딩 관련된 매출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금융주는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주의 영향력이 큰 나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요. 우리 장중에 플러스 나는 시간도 결국 짧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은 상승세를 보였고, 금융주 같은 이런 종들이 약세 보이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유럽은 미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학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 호조가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일부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유로화가 또 약세를 보인 점, 유로화 약세 보이면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또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유럽 시장은 또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그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기보다는 미국은 지난주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되돌림 정도, 그다음에 유럽 시장은 환율에 따른,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호조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의 변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표 상황 또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 달러화부터 먼저 상황을 보면 0.59% 정도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89.71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로화가 또 약세 보이는 요인도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금리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또 3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83%대까지 올라갔거든요. 2주 전까지 70%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83%대까지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이 유력해졌다. 이런 어떤 분위기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들은 달러와의 어떤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정돈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국제유가는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중동 사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0.4%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62달러 근처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올라가는 폭이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정세 그리고 지난주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국제유가는 더 힘있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글로벌 수요를 또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감으로 작용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변동성 지수 최근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데이터죠. 이날 같은 경우는 5.86%또 추가로 올라가면서 20.60으로 마감이 됐는데 20 부근에서 쉽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20이 갖는 의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의 과매도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20 넘어갈 때 과매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과매도 상태에서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부담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과매도 상태에서는 주식시장이 또 언제든지 또 급반등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 변수만 좀 완화가 돼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밀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야간 선물인데요. 외국인들이 1,700계약 이상 매수하는 가운데 0.03% 정도 이제 올라가는데, 미증시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선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먼저 어제 조정을 좀 보이면서 미국 시장 조정 보일 걸 선반영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IT 기업들이 반등하면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선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야간 선물을 좀 끌어올리는 강보합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토대로 또 오늘 주요 이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큰 이슈는 역시 FOMC 의사록이 될 겁니다.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변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FOMC 의사록 공개 같은 경우는 대단한 변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미 금리 정책이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세부적인 항목 분다라고 해서 다음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시기적으로 최근에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향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또 매파라든가 비둘기파의 발언이 어느 정도 세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더 많이 나왔는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더 많이 나왔는지, 사실 이거는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거기 나오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FOMC 의사로 공개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렁거림으로 작용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이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좀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정 전후에도 시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를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새벽에 이 내용이 미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연말까지 증시가 추가적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좀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나왔던 조정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코스 요리 먹을 때 에피타이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본 요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라는 표현은 향후에 본격적인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는 금리가 계속 변수가 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1분기까지는 지표가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켜줬지만 그 이유를 놓고 보면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금리 상승이 분명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조금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이에 따라서 또 매도가 나오면 준비된 매도 아니겠냐, 이렇게 또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어떤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비슷한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또 주식시장이 또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전후에서의 시장의 움직임도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날 나온 지표들도 좀 잘 봐야 되는데,
뭐 여러 지표 나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뭐 마켓사에서 나오는 재료 데이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상치가 55.3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잘못 나와서 뭐 금리 상승이 좀 둔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표 자체가 잘 나와서 힘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덮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장 흐름이 그랬죠.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경기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으로 바뀌면서 지난주에 미증시가 계속 올라갔던 흐름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이렇게 데이터가 좀 잘 나오는 게 중요한데 오늘 나오는 구매관리자 지수 또 하나는 1월 기존 주택 판매 예상치가 전월 대비 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 힘이 더 잘 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T 기업들의 선전. 오늘 IT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죠. 이게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성장주라든가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IT 기업들이 선전했다는 것은 시장의 메인 재료가 금리는 아니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선전하면서 지탱을 해준 편이었는데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에서 IT 기업들의 선전 여부 이 부분도 잘 체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와 함께 해시장 흐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